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시즌3 대자보 오늘로 8회 방송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딱 30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 언론은 대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월 25일 발족한 2022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전국 주요 지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연을 중심으로 경기, 경남, 광주, 전남, 부산, 전북, 충북 등의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 지부가 결성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모니터 보고서를 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인데요. 부산과 경남 지역은 이른바 PK로 불리며 대구, 경북 가리키는 TK, 광주, 전남과 더불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지역 공약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그럴 텐데요. 제21대 총선 기준으로 부울경 지역 유권자 수는 673만 5,449명입니다. 15.3%의 비율인데요. 그런데 호남, 충청, 강원은 이니셜로 부르지 않는데 언제부터 우리 언론이 PK, TK 표현을 쓰게 됐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게 과거 대한민국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 맥큐 라이사어 표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대구는 TEAGU로, 부산은 PUSAN으로 표기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산이 B고 대구는 D여서 이게 TD나 이게 B로, PB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네요. 네. 먼저 최근 언론이 대선 보도에서 이 이른바 가장 공약 1위로 꼽히는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선거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언론이 좀 어떻게 보도했나 잠깐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부산, 경남 지역은 언론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말이 이른바 공약, 표심, 표밭, 캐스팅 보트, 그리고 너도나도입니다. 너도나도는 어떤 거냐면 너도나도 후보, 캠프, 정당이 부산을 찾았다 해서 너도나도 늘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지역에서 또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현재 부산 지역 상황과 함께 부산 지역 언론은 대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박정희 부산민원연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정희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전화로 저희가 또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제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 주요 언론들이 부산, 경남 지역을 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 PK, 스윙부터 PK 찾는 윤석열, 그 다음에 보니까 PK 혈투활활, 그 다음에 PK 표박가리, 그 다음에, 출렁이는 PK 표심 다잡기, 하여튼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의 표밭, 표심으로 이렇게만 묘사되고 있는데요. 참, 이게 또 적절한 보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미디어 탈곡기 독자들에게요, 부산 민원연에 대한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민원연, 다, 애청자들이시니까 민원연 활동 잘 아실 텐데요. 네. 저희도 이제 부산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 감시 단체입니다. 주로 지역 언론을 감시하고 또 지역 언론 정책도 감시 제안하고 있고요. 미디어 교육이나 시민 미디어, 마을 미디어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언론 이슈나 또 연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언제 설립됐죠? 부산민원연이요? 저희는 1994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지역민원연에서 광주, 전남 다음인가요? 아니면 부산이 더 먼저 설립되셨나요? 네, 설립 자체는 광주가 더 먼저
네. 거이고요. 예, 네. 보니까 저희가 준비비를 합치면 뭐 저희가 더 빠르다 아. 이런 식의 초창기에는 그런 식의 서로 막 네. 설왕설래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처음에 부산민원연 만들던 1992년 제가 부산에 가서 같이 설립 작업도 네네. 준비. 하고, 네네. 네, 부산대학교에서 대학언론강좌 크게, 예, 네네.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지금 선거보도 감시도 부산민원연은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네, 다 그러시겠지만, 민원연의 시작 중에 하나가 워낙 선거 시기에 예전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불공정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선거 시기만이라도 공정 보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처음에 시작 활동부터 선거 보도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네. 그 그러면 이후로도, 우리 박 네네. 국장님은 선거보도 감시 활동이 지금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제가 2003년부터 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선거가 몇 번이었나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12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제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모니터를 아마 해왔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했는데 참 네. 언론의 선거 보도는 참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번에 1월 26일에 첫 모니터 보고서 질문하는 언론은 어디에 이런 제목으로 냈어요. 지역 네네. 보고서로도 처음 나온 거긴 한데 이번 모니터 주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선거 보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역에서는 대선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나는 건 조금 아무래도 전국적인 사안이고 지역은 지역 이슈를 다루니까 좀 적었는데, 네. 네네. 그 와중에도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시작하는 즈음이나 이제 주말 시기에 후보들이 부산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아까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 방문이 잦았는데, 네. 그러면서 부산에 오면은, 주요 후보들이 왔기 때문에 직접 취재 가기 힘들더라도 온 김에 지역에 정말 중요한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아, 네. 그런데, 네네, 행보 위주였고, 네. 정책도 후보들이 발표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 네. 지금 부산에서는 5개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계신데요. 신문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그리고 네. 방송에서는 KBS 부산, 부산 MBC, KNN 이렇게 모두 5개 언론사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앞서서 이렇게 행보 위주의 보도였고 공약의 경우나 정책의 경우도 후보나 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달하는 위주였다. 네네. 이렇게 좀 했는데 이렇게 전달 위주로 공약이나 정책 보도를 한다면 보도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어떤 네네. 문제점이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총 지난 그 모니터 기간에 69개의 대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정책을 언급한 기사는 21개로 뭐 비중만 보면 30% 정도였고, 후보 행보나 판세 의혹 보도와 변주어서 뭐 숫자적으로는 적다고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단순하게 정책명을 나열한 것까지 싹 다 포함한 거고요. 실제 네. 내용을 보면은 네. 후보가 행보하는 중에 발표한 뭐 공약 또는 선거 전략으로 이런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식의 이제 공약이 언급되는 정도여서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해설되거나 평가되는 기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간의 보도량에 비해서 의미를 분석하거나 쟁점을 짚은 기사는 가덕 신공항 예타면제 네. 공약을 둘러싼 평가라던가 또는 이제 산업은행에 대한 부산 이전을 발표한 것 이것 정도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우리가 정책 보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급은 아무리 해도 실제로 이제 유권자에게 각인되는 정책 보도는 부족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거는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나 뭐 또 전국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요번에 근데 분석 기간에 지금 부산 지역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별로 치우침도 크게 두드러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네.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예, 모니터 기간에 후보 언급량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48건이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36건,
안철수 후보가 11건, 심상정 후보가 6건을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물론 이 기간에 그 모니터 기간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고 부산 공약을 발표해서 그 보도가 좀 많았다 하더라도 윤 후보의 언급량은 아주 좀 많아서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정책을 이제 언급하거나 말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15건이고 이재명 후보는 9건 언급이 됐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책 관련해서는 한 건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안철수 후보는 이 시기에 뭐 지지율 반등되거나 하면서 되게 주목을 받고 네. 그 부상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도 보도의 내용은 지지율 반등에 따른 야권 단일화 이슈 또는 이제 그런 선거 전략에서 뭐가 유불리하냐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공평한 보도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의 네. 관심이 어디에 쏠렸는지 이것도 보여주는 경향이었습니다. 네. 이게 거대 양당 후보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특히 사실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사실 소수 후보도 아닌데 아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제외되고 있다라는 게 관련한 보도가 0건이었다, 제로였다. 이거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유권자들에게 더 이렇게 다양한 후보들 또 특히 소수 후보들, 군소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역 현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차이가 난 거로 분석이 됐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언론의 관심사가 이게 좀 다소 동떨어졌다. 이게 선거 보도 때 저희가 매번 지적하잖아요. 유권자의 관심은 아랑곳 없이 언론의 취사 선택에 따른 이런 보도 문제는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요 분석 기간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방송 3사가 신년 계획으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1월 3일에 진행한 걸 발표했었거든요.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부산 시민이 우선순위로 둬야 할 지역 정책 공약으로 제일 첫 번째 가덕 신공항을 두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동서부산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공공의료 확충, 또 그리고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원전 및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제 불경 메가시티 순으로 이렇게 꼽혔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주요 과제로 제시하거나 제일 보도에 많이 등장하는 이슈를 보면 가덕 신공항은 물론 있지만 그 외에는 불경 메가시티라던가 2030 등록 엑스포 유치 같은 약간 큰 단위의 또는 개발 정책이 주로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민들은 동서 불균형이라던가 또는 지역 공공의료 확충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로 나타나서 지역 언론에서 제시한 것과 시민들이 선택한 거에는 좀 차이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부산민원연에서 이거 본격적인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권자가 보고 싶은 보도는 뭐냐? 이거를 좀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좀 의견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시민들은 어떤 보도를 원했고 또 어떤 보도는 이거는 이제 더 보기 싫다.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희가 총 이제 시민과 회원분들에게 이제 구글 설문 형식으로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보시면은 예상하신 대로 시민들은 후보를 비교하는 보도,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 토론이라던가 공약 대결을 통해서 보도하는 것 또는 정책 보도, 그리고 환경이나 젠더 외교, 안보, 세대 문제 등의 이제 분야별로 공약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좀 심도 있는 공약이나 정책 보도를 바란다고 했었고요. 또 그 검증 보도도 되게 좀 바라고 있었는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검증해달라. 또 후보의 도덕성이나 국정 운영 능력, 또 비전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달라. 또는 논란이 있는 걸 논란으로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이 밖에도 국정 운영의 비전이나 정치 철학을 알고 싶다, 후보들의. 그리고 소수 정당도 배제하지 말아라.
유권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려달라 이런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원연에서 보통 이런 보도 해야 된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유권자들, 또 시민들은 네네. 이런 보도 원한다 이러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17일부터 23일간 일주일간 분석한 네네. 보도를 봐도, 네네. 시민들이 원하는 보도는 적고, 시민들이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도는 여전하고, 예, 네네. 선거 보도가 이 기존의 관행이 정말 좀 조속히 빨리, 개선돼야 될 텐데, 네네. 좀 언론이 정말 유권자와 시민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차장님, 네,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그 뭐 퇴출해야 될 보도 이건 아예 지금 말을 빠뜨렸는데 그냥 네, 넘어가도 하셔요. 되나요? 네, 예, 예, 네, 예. 네, 아, 그냥 할까요? 예. 네, 네. 그리고 바라는 보도와 또 그 반대로 퇴출해야 될 보도는 뭔가라는 질문도 드렸었거든요. 네, 예. 여기서도 굉장히 성토가 많았습니다. 예. 먼저 들여다보면, 검증 없이 의혹만 부각한다거나, 상대 후보들이 막 말하는 비난을 그대로 나열하는 받아쓰기식 보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네, 말씀대로 뭐 카더라 식의 뭐 보도라던가 신상털기, 가족 가십성 보도, 그러니까 가족도 검증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검증의 영역과 가십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신상털기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되게 문제고 피로도를만 높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약에서 막 나오고 있는 각 젠더라던가 지역 세대 등에 대해서 갈등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 시기에. 근데 네. 언론도 이거를 오히려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덩달아서 부추긴다고 보고 있고, 철진한 색깔론 프레임까지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보도는 퇴출돼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보만 부각하는 보도, 또 편파 보도, 병마식 중계 보도 등도 여전히 보기 싫은 보도, 퇴출해야 될 보도로 이제 유권자들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행보만 부각한 보도, 정책과 공약 그냥 검증 없이 받아쓰고, 검증하지 네네. 않은 보도 이거 보기 싫다 하는데, 이번에도 일주일간 분석한 기간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네요. 이런 문제점은요. 네네. 네, 예. 지금 요번에 그 일주일간 부산 지역 언론이 이번 대선 보도를 좀 어떻게 보도했나, 그리고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보도를 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지금 부산민원연에서 지금 모니터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는 지금 선거 시기까지 많이 남진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주간 단위로 그 모니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대선 기획으로 제가 설문을 진행했고, 또 이런 그 설문 결과로 바라는 보도, 퇴출하는 보도도 냈잖아요. 예, 네. 이거를 또 이제 한 달 되는 즈음에는 한 달치 정도 보도해서 실제로 그 유권자들이 바라는 보도와 이제 퇴출했으면 하는 보도의 횟수라던가 그런 이것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또 한번 발표해 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행보라든가 그때그때 문제적인 보도는 주간 보고서 형식으로 계속 이제 발표하고 이거를 언론사 또는 저희 회원 시민분들께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후보가 또 부산, 또 경남 지역, 특히 네네.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 방문한 게 또 크게 다뤄지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도 지금 부산을 네네.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듯한데요. 네. 네, 앞으로 또 부산 지역 선거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네. 네, 부산 지역에 지금 현안이, 부산 그 지역 언론의 현안이 하나 있는데 부산일보 건이잖아요. 네네. 그 지난해 9월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네네. 김진수 현 부산일보 사장이 건설업체와 이 매우 부도덕한 거래를 했다. 이 사장이 직접 그 해당 업체에 부적절한 투자도 했고, 또 일부 지금 횡령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사장으로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김진수 사장의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촉구하는 집회가 지금 매주 부산일보 앞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예, 이 시민들의 분노도 매우 클 텐데, 이 네네. 부산일보 지금 사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그 언론사 사장이 사익을 위해서 직위를 이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명예를 실추한 거여서 부산일보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독자로서 또는 시민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장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김진수 사장은 여전히 자긴 잘못 없다, 뭐 불법한 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전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대주주인 정수정학회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부산일보 앞에서 1인 시위도 매일 하고 또 매주 결의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묵묵부답이다 보니 이번 그 주 9일부터는 부산일보 앞에서 부산일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에 네. 이 김진수 사장이 선임을 위한, 그러니까 연임을 위한, 네. 김진수 사장의 임기가 이번 그 2월로 마감인데요. 네. 이때니까는 사실 그 전에 퇴진하지는 퇴진은 안 되었지만, 네, 사장 재선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그 달 중에로 예정되어 있는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서 절대 이제 김진수 사장은 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무기한 이제 천막 농성에 네.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정수정학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부산일보가 지금 이게 네네. 한 언론사, 지역 신문사 사안이 아니라 이게 지금 부산일보의 대주주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인데 사실 네네.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소유주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동생 박지만 씨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부산일보는 역사적으로도 원래 지역 사업가가 설립한 지역 언론이었는데 박정희 그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탈취를 한 거였습니다. 네네. 그 대주주를 사업가를 부당하게 구속을 해서 고문을 해서 강제로 신문사를 정수장학회에다가 넘기도록 그렇게 이 당시에 독재 정권이 탈취한 사건이어서 이게 진상규명 역사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제기돼 왔던 사건 중에 하나이고 지금 부산일보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수장학회가 이 부산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주 역사적으로 불법과 탈법에 의해서 된 건데 이 정수장학회가 대주주로서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이 대표의 일이 일어났는데도 대주주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아주 큰 문제다. 그리고 또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뿐이 아니라 MBC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또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 또 그런 언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장학회 재단이어서요. 우리가 매우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일보 지금 김진수 사장이 지금 5개월째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지역 그 부산 시민들이 정말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거는 참 후한무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일보 노조 또 시민들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정수장학회가 물론 지금 과거에 불법으로 탈취한 신문사이지만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그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도 그 촉구를 좀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박정희 부산민원연 사무국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들었는데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대선 선거보도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부산 언론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 부산의 가장 큰 일간지죠.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그 건설업체와 거래를 하고 횡령 혐의도 받는 이 사장이 김진수 사장이 몇 개월째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일 3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D-Day 30
일제인데요. 2017년 19대 대선 그 30일을 앞두고 언론 보도는 좀 어땠나? 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2017년 D-Day 30일이 되는 날은 4월 9일이었는데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서서 4월 8일 또 4월 10일 이때 언론 보도는 어땠고 민원연은 당시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좀 주목할 게 당시에 또 그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주요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이른바 비문연대, 반문연대를 주문을 하면서 단일화 촉구를 계속 한편에서는 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문재인 그 당시 후보의 아들의 뭐 취업 특혜 등 그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특히 그 아들 논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 이런 또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문들을 보시면 다들 보셨을 텐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30일을 앞둔 그 민심을 진단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뭐 일면, 그 다음에 정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단일화를 여론조사 항목에 넣어서 단일화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고 단일화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주요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적으로 단일화 없이는 정권교체 필패다, 야당 필패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거듭거듭 촉구하는 보도와 칼럼들을 내놨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단일화를 주요한 질문과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단일화 때가 왔다 등의 보도들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전 19대 대선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단일화 촉구, 당시는 이제 반문 비문,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여권 후보에 맞서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언론의 보도인데요. 이렇게 보도하는 속셈과 배경이 무엇인지는 또 우리 독자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이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분석을 또 보고서로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게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거대 양당 후보의 지지율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그래서 오차범위에는 저렇게 표기를 해서 특히 어느 후보가 앞선 것처럼 단정적으로 인식되게 보도하지 말라는 게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서열화하는 보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또 저희 보고서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 이른바 공약 지역 1위로 꼽는다는 부산 경남 지역 언론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그리고 네, 오늘 D-Day 30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조중동을 비롯해서 여론조사 보도를 내놓으면서 단일화를 사실상 촉구하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